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세포 분열과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한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전에 설명을 했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 그치? 간단하게만 복습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 춤을 얘기해? 여기 지금 들어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좀 빡세게 틀어놨었어가지고 우선 23도로 올리긴 했어.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세포 분열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한 개의 세포가 몇 개로 변화하는 거다, 두 개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에 있었던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었죠? 어머니 모라고 해서 모세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 생성된 두 개의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딸세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왜 굳이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표면적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 표면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내용도 존재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맞아요. 바로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효율적인 물질 교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학년 때 아직 시험은 안 봤죠? 시험은 안 봤어요. 시험은 안 봤고 선행만 했던 것 같은데, 소장의 융털, 폐 속에 존재하는 폐포, 미안합니다. 요즘 여러분 단어가 바뀌었대요. 허파에 들어있는 허파꽈리. 여러분은 폐랑 폐포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순우리말인 것 같아요. 허파 속에 존재하는 허파꽈리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걔네들은 음식물 혹은 공기와 닿는 땡땡땡이 넓다 그랬지. 뭐? 표면적. 맞아요. 결국에는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지, 요 표면적이 넓어진다라는 표현만 쓰게 되면은 뭔가 이상해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이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친구,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친구,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친구를 천천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겉넓이, 즉 표면적을 가장 먼저 쓰고 싶고요. 표면적. 두 번째로 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한 변의 길이의 1cm인 세포의 부피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친구의 표면적 얼마 나오죠? 맞아요. 6 나올 거예요. 부피는요? 1.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친구의 표면적 얼마 나옵니까? 24. 부피 8.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친구의 표면적 54. 부피 27. 그쵸? 쌤!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니까요. 굳이 세포의 개수를 늘려야 하나요? 세포가 그냥 겁나 커지기만 해도 표면적이 겁나게 증가하는데요. 그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살아있는 생물들은 굳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행동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숫자 써있는 내용대로 부피분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표면적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쵸?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친구는 이 비율이 얼마 나오냐면 6 나오고, 2cm인 친구는 3 나오고, 3cm인 친구는 2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 이 비율이 점점 커지네요. 어떻게 될수록?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선택보다는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쪽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세포 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짜잔 하고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여기 조금 까졌어. 넘어지는 바람에 좀 까졌어.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길게 막 자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만 벌어져야 되는 거냐면은 피부만 이쁘게 싹 보존이 돼야 될 거예요. 재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피부에 대한 정보만 싹싹싹 가지고 와가지고 짜잔 하고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정보가 필요하겠지. 정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저장하느냐?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염색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X 모양으로 생긴 거야. X 모양으로. 이해됩니까? 자,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필기할게요. 이 염색체는, 얘들아, 진짜 미안해. 요거는 대가리가 깨져도 필기부터 하자. 알았지? 분열할 때만 등장합니다. 분열할 때만 두두둥짱 등장해요. 그럼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필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이 염색체를 잘 분해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빙글빙글 감긴 모양이 하나가 있고, 이 감긴 모양 안에 하나하나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들어있대요. 이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조금 더 간지나는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단백질은 그냥 평범한 단백질이 아니고 조금 단어가 이쁩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요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안 나올 거고 고2 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빙글빙글 감겨있는 친구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생겼는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중나선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DNA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1번. 여러분, 이 DNA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색깔 조금씩 다를 거고, 생김새 조금씩 다를 거고, 피부 색깔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즉, 우리 모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는 모두 어때요? 다르지. 맞아요. 그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DNA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아까 여기 살이 조금 상처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 살을 돋아나게 할 거예요. 재생할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 소화 효소에 대한 정보, 호르몬의 정보 다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굳이 뭐만 가지고 오면 돼? 피부, 색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지? 쌤, 근데 DNA는 모든 정보 저장되어 있대요. 그 피부에 대한 색깔만 저장하고 있는 일부분은 어디일까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DNA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언저리 부분, DNA의 일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유전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이 부분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쌤, 그러면은 결국에 2번 이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DNA의 일부분이네요. 정답입니다. 그쵸? DNA의 일부일 것이고요.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에 대해서도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 특정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특징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구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DNA.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되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이렇게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쵸?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자리가 좁잖아? 아마 이제 저쪽으로 이어갈 것 같아요.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의 특징, 그 다음 종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모양을 우리는 세 글자 뭐라고 부른다 했었지? 염색체입니다. 그죠? 염색체예요. 자,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X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요렇게 봐도, 가로로 봐도 위아래 대칭이라고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요렇게 세로로 봐도 왼쪽, 오른쪽 대칭일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세로 대칭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대칭? 세로 대칭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와 대칭인 곳에 존재하는 이곳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똑같다. 이해됩니까? 대칭은 그런 의미잖아. 그쵸? 그래서 DNA는요, 왼쪽 오른쪽의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쪽에 유전 정보가 좁아. 일치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염색체는 평생,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언제 등장한다 그랬죠? 등장. 분열할 때만. 이해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두 번째, 이 염색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유전 물질을 복제해야 돼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노트북에,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USB에 옮긴다거나 혹은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행동 해본 적 있으시죠? USB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USB에 옮기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던 파일을 뭐 해야 되냐면은 복사하기 눌러야 돼요. 맞아, 아니야? 그쵸? 여러분, 복사하기 눌렀어요. 아직 붙여넣기 안 했어. 그럼 지금 당장은 파일은 몇 개야? 아직은 한 개지. 근데 그 정보는 몇 배가 됐어? 2배. 그 2배가 된 상태가 염색체야. 이해됩니까? 아직 붙여넣기 안 했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안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기 전에는 파일의 개수는 아직은 몇 개라고 봐야 돼? 한 개라고 봐야 돼. USB에 붙여넣기 아직 안 했지? 붙여넣기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파일은 아직 한 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는 아직 쪼개지기 전이기 때문에 유전 물질, 정보는 2배가 되었지만 파일은 한 개.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색체는 왼쪽 요렇게 한 가닥, 오른쪽에도 이렇게 한 가닥이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쵸? 우리는 요 한 가닥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한 가닥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살짝 넘어오도록 할게요. 넘어와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낱개로 그냥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쌍이라고 봐야 되냐면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여기는 또 어떻게 다 남자들밖에 없니? 우리는 전부 다 남성이잖아요. 그쵸?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같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염색체라고 부르죠. 성염색체에서요, 여러분, 남성 같은 경우는 X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XX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쌤, 남성은 X랑 Y고 여성은 X랑 X인 거네요. 과학자들이 뭔가 되게 뜻깊게 저런 단어 설명을 해나 보네요. 아니야, 얘들아. 봐봐. 염색체가 X 모양이지. 그치? 만약에 얘들아, 이 오른쪽 요만큼 없으면 어떤 알파벳 같아? 그래서 Y인 거야. 이해됩니까? 좀 댕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디폴트 값 기본적으로 염색체가 무슨 모양이에요? X 모양이죠. 그럼 Y는 다리 하나가 없어진 약간 이상한 모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생물의 한 종이죠. 한 종.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돗 개도 한 종이고 사람도 한 종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한 종이 한 40억 년에서 50억 년 이상 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수컷이 Y잖아. 그치? 불안정하다고 해가지고 수컷의 양이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50억 년만 버티면은 여성이 더 많아질 거야. 근데 그거 알지? 50억 년 후면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변화해서 지구는 이미 멸망합니다. 짜잔, 터무니없는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도 남성이랑 여성이랑 구분할 거 없이 팔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려있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남성, 여성에 상관할 거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염색체 번호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인 것이냐? 44번까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몇 쌍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2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맞아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도 45번에서 46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 쌍이 성별을 결정해 준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에게서 23개, 아버지에게서 23개를 받아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버지에게서 23개, 어머니에게서 23개. 이해됩니까?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봐요. 그럼 결국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23개의 염색체가 쭈루룩 있을 거고요. 그쵸? 또 다른 23개의 염색체가 23개가 쭈루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쭈루룩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쌤! DNA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요거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인식해 주세요. 염색체가요, 1번부터 46번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조금씩 다른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염색체가 쭉 있어. 몇 쌍이? 23쌍이 쭉 있을 거야. 이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염색체들끼리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눈 모양 전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코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입 모양도 조금씩 다르죠. 그쵸?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게 쌍을 이루고 있어. 뭘 이루고 있다고? 쌍. 넌 여기, 난 여기. 넌 여기, 난 여기가 아니야. 두루루루루.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책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서 염색체 두 쌍이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린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필기할게요. 상, 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상동 염색체가 있잖아.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지네. 쌍을 이루고 있던 상동 염색체가 찰싹 달라붙는 일이 발생해요. 달라붙는다. 우린 이 달라붙는다라고 할 때 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합이란 단어를 써요. 접합. 알겠죠? 접합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2를 써가지고 2가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2가 염색체. 이해되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쵸? 여러분 다음 페이지 살짝 넘어가 볼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몇 개의 염색체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46개. 쌤 그러면 46개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사람인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책 보세요. 침팬치 몇 개의 염색체 가지고 있습니까? 그쵸? 감자는요? 그럼 침팬치랑 감자랑 같은 건가 보네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결국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염색체의 수는 종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생물 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금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똑똑하죠. 그쵸? 그러면 염색체 수가 많으면 졸라 똑똑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감자가 몇 개래요 염색체가? 48개요. 이 감자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 그럼 염색체 수가 지능과도 관련이 있다? 1도 없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됐지? 나 체세포 분열까지 하고 10분 쉬려고 얘들아. 알겠죠?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저 여기까지 다 지워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가보자 얘들아. 1번 체세포 분열입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왔어요. 체세포 분열. 자 얘들아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는 어떤 체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몸체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약간의 예시로 설명드렸었던 아따가 이거 까졌네 이거 새살이 솔솔 돋아나야 되는 그런 행동들 혹은 여러분 커지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코끼리가 커요? 우리가 커요? 코끼리가 크죠. 그럼 코끼리는 세포 하나하나가 사람보다 클까? 아니야.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세포의 키를 선택한다 그래서 개수를 많이 늘리자 그랬어. 개수. 코끼리도 개수가 겁나 많을 거야. 크기는 작을 거거든. 그래서 성장하거나 생장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세포분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포분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번 간기가 있어. 잘 들어 얘들아. 간기는요. 아직 분열하기 전이야. 자,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간기 뭐 하기 전이라 그랬죠? 분열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했어, 얘들아. 대답 한번 해주라. 분열하기 전이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는 있을까? 존재하지 않을까? 없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염색체는 언제 보인대? 분열할 때만. 그쵸? 자, 여러분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일 때는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 헤쳐져 있어요. 한자 중에 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염색사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중요한 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기간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때 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려고 하고요. 충분히 커지고 난 다음에 이 간기 시기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복제하게 됩니다. 늘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는 염색체가 아니라 실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자, 얘들아, 요것 때문에 학생들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기간이 겁나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 한 3,000개를 동시에 찰칵 찍었습니다. 그럼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될까요? 다른 시기가 더 많이 관찰될까요?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관찰이 많이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평일 11시에는 학교 안에 대부분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장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시기가 언제예요? 오전부터 오후 조금 언저리까지죠. 해 떨어지고 나면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론 그때 우연히 체육 시간이라고 하면 그 교실에 학생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8, 90% 확률로 11시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평일에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왜 관찰이 가장 많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두 번째, 지금부터 분열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예요. 자, 얘들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뭐가 두두 등장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염색체가 등장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염색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 같은 친구가 하나 나온대요. 얘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방추사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돼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가로칠게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이따 그림으로 해볼게.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드디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전기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기라는 시기로 넘어옵니다. 중기. 자, 얘들아, 필기해보자. 중기 중앙배열. 다시 뭐라고? 중기 중앙배열. 한 번만 더 할게. 중기 중앙배열. 질문. 무엇이 중앙배열될 것 같아요? 염색체가 중앙배열됩니다. 요거 하나 필기하자. 염색체가 중앙배열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염색체를 관찰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 오케이. 하지만 너무나 가장 아쉬운 점, 존나 짧아요. 순식간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식물의 몸에, 동물의 몸에 세포가 한두 개야? 수조억 개가 있지. 그러니까 찍으면은 중기가 관찰이 조금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겁나 짧긴 하지만 우연히 찍힌다라고 하면은 염색체가 제일 잘 보이는 시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X 모양들이 정 가운데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뻐요.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려야 되겠죠. 이제 무엇이 잘리냐면은 후기. 염색체가 분열됩니다. 무엇이요? 염색체가 분열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5번째는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한 개에서 여전히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개에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가 분열된 다음에 세포의 껍질까지 분열돼야 됩니다. 세포질이 분열할 거예요. 세포질 분열. 이해되니?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자면은 훅일 때 같은 경우는 세포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게 되면서 요렇게 세포가 양쪽으로 찢겨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방추사라고 하는 친구에서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요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의 모든 과정과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요겁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체세포 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 필기하면 10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잘 봐, 얘들아. 1번. 이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죠? 맞아, 아니야? 그쵸? 우리는 세포 바깥쪽에 이런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린 동물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그치? 그 세포질이 분열될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럴 때 세포질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그 학교 급식으로 요즘 이런 거 나오나? 그 조랭이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약간 이제 이렇게 생긴 떡 알아요? 뭔지 알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기면서 잘리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세포가 두 개로 쫙 잘리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동물세포에서의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단단한 무엇이 있죠? 세포 벽이 있어. 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올 거예요. 세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판? 세포판이라고 하는 친구가 새롭게 형성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식물세포가 존재할 때 이 가운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세포가 쪼개지는 것을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세요. X 모양이 있네요. 그쵸? 쪼개졌습니다. 맞아, 아니야?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이 현상을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얘가 쪼개지는 거니까 염색체가 쪼개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돼요. 첫 번째, 염색체가 쪼개진다, 분열된다. 맞아, 아니야? 맞아. 두 번째야. 얘들아, 우리 이 한 가닥을 뭐라고 부른다는지 기억나니? 염색 분체라고 부르자 했었어. 원래는 여러분,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관점을 바꾸고 싶은 거냐면은, 야, 쌤, 이게 염색체잖아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쌤, 이건 염색 분체 두 개인 거잖아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체가 분열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는 말. 근데 여러분 반대로 혹은 염색 분체라고 하는 친구가 분열된다. 요거 이야기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검지손가락 하나하나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뜨렸어. 검지손가락 2개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본 학생은 어때? 이거 염색체예요. 염색체가 분열됐어요. 염색 분체가 있습니다. 염색 분체가 떠졌네요. 같은 말이죠.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필기해 줄게요. 이거 무조건 대가리 속 때려 박아. 알았지? 무조건 암기해버려. X 모양이 쪼개질 때 있죠. 염색체가 분열되거나 염색 분체가 분열될 때는 있잖아. 이럴 때는 있잖아. 염색체 수가 일정해요. 염색체의 개수가 일정합니다. 즉 여러분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6개.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한다 하더라도 46개의 염색체가 그대로 몇 개인 걸까요? 46개. 별거 없네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요. 네 번째.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장, 커가기도 해요. 두 번째, 다친 곳을 복구하기도 합니다. 재생. 여러분 혹시 만화 영화나 그냥 영화, 드라마 좀 에바긴 하겠다. 애니 같은 곳에서 이야 갈랐어. 그럼 악당이 반으로 쫙 갈라진 다음에 으아 잘라진 다음에 왼쪽 몸에서 오른쪽 몸 만들어지고 오른쪽 몸에서 왼쪽 몸 만들어져가지고 두 명의 악당이 두둥 이런 적 본 적 있나요? 그쵸? 본 적 있죠? 한 번씩 그런 경우 다 있어. 그냥 클리셰죠. 혹은 저는 클래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자손을 낳기도 합니다. 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개체들은 바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번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여러분 체세포 분열에서는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었죠. 그쵸? 여러분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컨트롤 C까지는 한 거예요. 왜? 유전 물질 복제한다면서요. 그쵸? 이게 지금 복사를 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사를 한 다음에 두 장소에다가 찢어가지고 집어 넣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 넣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 훼손되나요? 내용이 달라지나요? 개수가 달라지나요? 네버. 그럼 붙여넣기 한 USB에도 개수가 달라지나요? 훼손되나요? 내용이 달라지나요? 네버. 절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체세포 분열이 어떤 과정인지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